미국 시장 3대 지수 약세로 끝났습니다. 유럽장도 그렇고 아시아장도 그렇고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약세 상황을 지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장은 좀 지표를 보면 좀 다르고, 원자재 가격은 유가가 직전에 찍었던 66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서 구리 가격도 이제 예전에 튀기 시작했던 42달러대로 다시 내려왔어요. 한번 튀었다가 쉬었던 때가 있거든요. 예, 이 시기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유가도 보시면 직전에 찍었던 대로 다시 내려와서 추세 자체는 이제 뭐 슈퍼사이클이니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니 이런 얘기는 이제 쑥 들어가서 아예 나오질 않을 거고, 다만 달러 인덱스는 윗방향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금값은 뭐 전혀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없겠죠, 상황이. 그리고 약간 경제 성장 속도의 우려성을 아직 채권 시장은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뭐 전체적으로 이미 말씀드렸던 기저효과로 급등했던 어떤 경제 성장률이 이제 전월 뭐 1, 2분기하고 비교해 보면 3, 4분기는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줄어든다기보다는 개인적으로는 정상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면서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요 지수 보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봉입니다.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조정받았지만 올라왔고, 다만 미국이 다 이런 건 아닙니다. 나스닥 지수를 보면 나스닥 지수는 올라오다가 7월 초 이후에는 개걸음을 치고 있어요. 이거는 닥스 지수인데, 닥스 지수도 이제 일단 7월 초, 4월, 5월 이후에는 이 상승 강도가 이제 떨어진 상황인데, 보시면 S&P 500 지수가 가장 많이 올랐죠. 중간에 뭐 흔들린 게 있긴 하지만 상승 정도의 패턴은 추세를 잃지 않고 올라왔다는 것. 니케이 지수는 이 올림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래로 쓸려 내려오고 있고, 우리나라 지수도 이제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직전 1년치로 좀 늘려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직전에 이제 굉장히 많이 12월 달 후반부에 11월, 12월 때 쭉 뻗은 거 이후로 횡보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니케이 지수는 보시면 초반부에 올라왔던 그 추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걸 이제 다 까먹으면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닥스는 1년치를 보면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도 추세적으로 계속 밀고 올라왔고, 이제 최근에 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S&P 500 지수가 가장 강합니다. 추세적으로. 미국이 많이 올랐다 얘기들을 하긴 하는데, 이 그 강도를 보면 S&P 500 지수를 부분적으로 편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보다는 이제 혼재되어 있는 S&P 500 지수를 편입하는 게 가장 적합한 포트폴리오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내 지수의 매도 행렬이, 외국인 매도 행렬이 이제 대규모로 있었는데 지난주 말까지 약간 줄어든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 이게 페이크인지 지속될 건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센 강도의 매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두 번 추가적으로 매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뭐 더 밀린다고 하면 지금 밀려봤자 지수상으로는 고점 대비 지금 5% 밀렸습니다. 지금. 얘가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매도 강도가 세게 나온다면 이 코스피 지수가 이제 직전에 있던 저점 2000대, 3000대를 깨고 2000대 후반대로 오겠죠. 그럼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일부 매집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뭐 매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미비한 조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기사인데요. 뉴욕 증시가 막 흔들렸다는 얘기가 나왔고, 기사는 8월 18일자 기사를 내신 분은 국제뉴스 공용이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이 기사는 그냥 제가
쭉 읽어봤는데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제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온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의 좋게 나온 실적 대비 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기 때문에 3, 4분기가 1, 2분기보다는 안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이제 밀려 내려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 파월 의장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델타 변이가 경기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불확실하다라는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를 안 했습니다. 잭슨 홀도 어쩌면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눈치보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주식시장이 요동을 세게 치면 그 뒤에 무엇인가 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려고 하는 어떤 액션, 예를 들면 뭐 테이퍼링을 에 대한 어떤 그 주식시장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주식 친화적으로 발언을 하는 거죠. 뭐 지금 11월이면 시작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뭐 연내에는 실행하지 않겠다 뭐 이런 액션이나 이런 것들로 커버하는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시장이 변동성이 끝난지 안 끝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좀 더 심도가 강해질지 이런 것들. 근데 심도가 강해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잭슨홀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9월 회의록이 오픈되는데, 그때 9월 회의록 오픈될 때 거기에다 뭔가 내용을 담거나 뭐 이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지표가 나온 게 있는데, 경제지표가 이제 미국 소매 판매가 여기 보시면 1.1%, 원래 0.5 감소할 거, 0.2 감소할 거로 생각을 했는데 1.1 감소했다고 해서 대폭 감소됐다, 그러니까 대폭 줄었다 이런 보도가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이거는 어드바이저 퍼스펙티브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꼭 이게 대폭 줄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지표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게 지금 리테일 세일이거든요. 리테일 세일인데 잘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때 갑자기 급격히 내려갔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어요. 그랬다가 다시 약간 줄었는데 한 번 튀고 두 번 튀었죠. 이게 이제 올 1월 달에 재난지원금 지원하면서 한 번 튀었고, 그 뒤에 또 한 번 지급했죠. 두 번 튄 거예요. 그 뒤로는 사실 이 상태에 있으니까 지금 소매 판매의 이제 수준은 과거에 있던 궤도선상보다 훨씬 더 벗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이미 매집이 돼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매집해야 된다, 얘가 이 강도로 다시 올라가야 된다, 이거는 사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화 과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고 지표가 나오는데, 재고 지표는 전월비 이제 계속 플러스인 패턴이 많죠.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계속 생산을, 이제 판매를 위해서 재고를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동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공장을 팽팽팽 돌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다만 이제 나왔었던 미시건 대학교에 그 소비자 심리 지수가 급격히 악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이외에 경제가 돌아가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현재. 이건 생산이네요. 생산이 이제 전월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생산을 잘 하고 있다는 거죠. 전월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재고입니다. 재고 꾸준히 늘어나고 있죠. 플러스로. 이거 잠깐 줄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판매를 위해서 재고를 계속 쌓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지표가 중요하게 보이는 게 이거 같아요. 이건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주택 사업업자들, 건축업자들의 심리지수거든요. 주택시장에 대한 심리지수인데, 여기 보시면 추세적으로 떨어지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어제 얘기에 말씀드렸지만 주택시장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이제 올라간 부분이 도심에서 벗어나서 외곽 지역이나 이런 쪽에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세력이 강력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정 부분 지났기 때문에 끝자락으로 가고 있고,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언택트에 대한 부분이 조금씩 택트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언택트 시대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어떤 그런 주택시장의 부분이 점점점 가라앉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거는 AIA 데이터입니다. AIA 데이터인데, 이 AI 데이터를 보면 요게 디자인을 계약한 것, 그 다음에 물어본 것, 그 다음에 결제한 거죠. 근데 이제 질의는 좀 늘어날 수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 실제 계약 부분하고 결제 부분이 좀씩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약세, 그러니까 이 팽창하던, 급격히 팽창하던 그런 패턴이 약간 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주택시장도 나오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업시설, 상업이나 공업시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공공, 그 다음에 이 주택 부분인데, 그게 종합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택과 관련된 그 업자들, 이게 아니죠. 주택과 관련된 업자들의 심리지수고, 이거 말고 이제 상업 부분, 건설 부분, 그러니까 그 비거주 부분만 표현하는 다지모 모멘텀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보시면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건 혹은 주택 이외의 비거주 부분이건 간에 주택시장 자체, 건설시장 자체는 조금 식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뭐 금방 잡히진 않겠지만 올해 안에 상승 탄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릴까요? 좀 더 지나서? 이걸 더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네. 중국 관련된 경우, 그 중국이 제조업 관련된 PMI 지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50 부근까지 붙었기 때문에 요걸 좀 커버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이 뭔가 액션을 취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이 어제 유동성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제조업 자체가 수출 국면으로 떨어지는 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민은행은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될 거예요. 상황을 보고 또다시 PMI 지수를 보고 또다시 액션을 또 취하겠죠. 그래서 경기 수축에 대한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그리고 현재 들고 있는 주식을 1년 뒤, 빠르면 뭐 내년 이맘때쯤, 뭐 늦으면 내후년 이맘때쯤 팔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 게 정답일 거라고 보입니다. 테슬라, 요거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기사는 8월 17일 짜고, 기사를 올리신 분은 이소은 기자께서 올리셨고요.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전기차 1등급을 아이닉5가 테슬라 S3요? 모델 3. 요거보다 높았답니다. 평점이. 아이오닉은 92점, 테슬라는 83점.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평가가 나온 걸 보고 사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국민일보 기사인데, 여러분들 머지포인트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최근 뉴스보도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수사 의뢰를 했답니다. 이거 8월 18일 기사고요. 국민일보에 기사를 올리신 분은 천금주 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주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거든요. 제휴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20%면 5분의 4 가격으로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할인율이 높으면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위험성이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폰지 사기 얘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폰지 사기는 다른 투자자의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선투자, 앞에서 투자한 사람의 이익을 뒤에서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꾸는, 투자금으로 메꾸는 이런 행위를 하는 게 폰지 사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에 감당을 못하고 붕괴되는데, 이게 그건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일단 20%라고 할인되는 거는 너무나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너무 대규모의 자금을 이곳에 묻는 건 위험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걸 다시 되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좋은 할인 혜택이 있으면 결과적으로 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가 얼마나 큰 업체인지, 공신력이 그만큼 충분히 있는지를 봐야 되기도 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과도한,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금액을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보여주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오늘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